안녕하세요. 꿍꿍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네이버 도착 보장, 그리고 쿠팡 로켓 크로스, 과연 이 싸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도착 보장이요, 2022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출시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네이버 도착 보장이라는 이 서비스는요, 목표가 너무 명확하죠. 타깃이 딱 쿠팡을 잡겠다. 쿠팡의 그 빠른 배송을 우리가 견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확실한 어떤 서비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비스가 정확히 출시되고 6개월 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로켓 크로스, 쿠팡 로켓 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쿠팡 판매 채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 있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직매입, 직접 판매자 재고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고 쿠팡 재고를 가지고 그 다음은 저희가 오늘 알아볼 로켓 크로스. 이거는요, 판매자들이 쿠팡의 물류센터만 이용하고요. 그 물류 시스템만 이용하고 수수료만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켓플레이스. 이 마켓플레이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이런 거 같이 그냥 중개 플랫폼 역할만 쿠팡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로켓 크로스죠. 이 로켓 크로스는요, 이 판매자가 쿠팡 풀필먼트 센터에 상품을 입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관 및 재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서 그 보내게끔 되면 상품 포장과 상품 배송을 쿠팡에서 해줍니다. CS 응대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쿠팡에서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로켓 크로스, 원래는 Z 배송이었는데 지금 이 로켓 크로스가 이제 새롭게 좀 바뀌었죠. 수수료 체계도 바뀌고요. 제가 뭐 이렇게 보관비, 출고비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제품 판매가 대비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 완전 로켓크로스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를 타깃으로 삼아서 자, 이 경쟁 상대가 바로 네이버 도착 보장.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네이버는요, 이런 어떤 물류 시스템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딱 중개 역할만. 그래서 네이버는 G마켓 옥션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됐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어떤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판매를 했지만 이 물류, 배송 같은 경우는 배송사, CJ 대한통운이라든지 한진택배라든지 롯데택배, 우체국택배 이런 택배사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배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이커머스 돌아가는 판이 보니까 쿠팡이 너무 잘 나가. 쿠팡이 빠른 배송 때문에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쿠팡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 1위를 하고 있던 네이버까지 역전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1위가 쿠팡이 됐는데 저 쿠팡을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의 그런 어떤 오픈마켓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도착보장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미 쿠팡이 7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만들었던 어떤 물류센터를 따라가기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미 물류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과 어떤 협업 체계를 갖추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도착 보장 서비스고요. 네이버 풀필먼트 서비스, 뭐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NFA 이렇게 통칭이 됐었죠. 그걸 먼저 진행을 하다가 2022년 작년 12월에 출시된 게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 업체는 몇 군데냐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파스토라는 업체, 그리고 품고라는 업체가 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물량의 지금 현재 대부분은 CJ 대한통운이 소화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물류센터가 가장 크고요. 가장 많이 여력이 좀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테니까요. 근데 네이버가 단순히 협업 체계만 갖춘 건 아닙니다. 이 도착 보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어떤 거래를 했냐면요. 주식 교환을 합니다. CJ 대한통운이 네이버의 주식을 갖게 되고요. CJ 대한통운 주식을 네이버가 보유하게 돼요. 서로 주식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자, 우리 그냥 협력업체가 아니다. 피를 나눴으니까 좀 더 끈끈하게 가자. 라고 이렇게 맺은 거죠. 그리고 이 파스토와 품고는요, 이 스타트업이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 네이버가 전부 다 초기 투자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토와 품고도 네이버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군데, 도착 보장하는 이 3군데 업체는 네이버의 지분, 네이버와 다 관련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처럼 한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근데 단순히 협력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주식 교환과 어떤 지분 투자를 하면서 피를 나눈 것처럼 가겠다라는 게 네이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도착 보장이 출시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실시간 도착 보장 베이스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 제품들이 좀 다양합니다. 실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상품들도 있지만 브랜드 상품이 아닌 이 상품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했던 제품들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착 보장이 일부 어떤 대기업 브랜드 정말 브랜드력이 있는 제품들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네이버 도착 보장 출시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이 로켓 그로스와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출시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 도착 보장을 준비를 해왔죠.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하죠.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 예상외의 경험 부족이에요. CJ 대한통운은 우리 택배사고 정말 오랫동안 물류를 해온 업체인데 이게 부족하다고? 부족하더라. 어떤 부분이요? CJ 대한통운은 배송에 있어서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죠. 데이터도 많고. 그런데 CJ 대한통운 풀필먼트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풀필먼트는 뭐냐? 본인들 창고에다가 제품을 미리 쌓아놔야 돼요. 판매자들 제품들을.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돼서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되죠. 다시.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해봤던 거죠. 창고에 있는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합포장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경험. CJ 대한통운은 단순히 우리가 판매자로서 제품을 보내면 그걸 중간에서 바로 배송, 소비자까지 배송을 해주는 거에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지만 창고에서 바로 빼와서 포장, 합포장까지 해서 이루어져서 나가는 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풀필먼트의 어떤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경험 부족이라는 게 엄청 많이 드러나요. 실제 어떤 반품이 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막 저희가 도착 보장이라는 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사실 기대하고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빠르게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판매자의 택배를 보내는 게 더 빨라. 이런 경험 부족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표시되기에 너 오늘 소비자가 오늘 주문하면 D 플러스 2일 주문한 뒤에 이틀 뒤에 와. 뭐 이런 표시가 나왔던 거죠. 실제 이런 표시가 나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보통은 월요일날 주문하면 우리가 화요일날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잖아요. 택배로 받더라도. 그런데 D 플러스 2 빠른 배송 서비스라고 하는데 월요일날 주문하면 수요일날 온다는 건데 전혀 빠르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CJ 대한통운의 어떤 경험 부족. 왜 제가 CJ 대한통운만 여기서 예를 들었냐? 품고랑 파스토는 아직 그래도 스타트업이고 규모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와 CJ 대한통운 연합 그리고 쿠팡과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CJ 대한통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요 내용들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피를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교환을 하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해서 피를 나누었지만 한 회사는 결국 아닌 겁니다. 쿠팡은 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물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빠르게 한 회사의 어떤 시스템으로 따다다다닥 이걸 처리를 해가는데 지금 네이버 도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반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CJ 대한통운과 네이버는 피를 나눴지 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게 서로 미루는 것도 생기는 거죠. 이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건 CJ 대한통운에 물어보세요. 혹은 그 둘이 어떤 누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더라도 이거를 개선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쿠팡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아직 있다. 그리고 이 로직에 분명히 반영된다고 했는데요. 도착 보장을 하게 되면. 이 로직에 반영된다는 건 상위 노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했던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체감되지가 않아요. 아니 나는 네이버 도착 보장 이렇게 지금 입점에 있는데 실제 상위 노출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네이버 도착 보장 들어가기 전후가 판매량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노출 점수가 체감되지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이 로직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로켓 크로스 우리가 쿠팡 판매자들이 쿠팡을 싫어했던 게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 로켓 크로스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도착 보장도 따져보면 쿠팡의 로켓 크로스와 비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비싼 비용은 왜 나오냐?
CJ 대한통운이 경험이 없는 거죠. 거기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어떤 노하우들, 데이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풀필먼트 시스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이 장점도 없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네이버가 지금 도착 보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갓 6개월입니다. 소비자들이 모르죠. 물론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긴 할 겁니다만 이 네이버 도착 보장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을 거죠. 아직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켓 배송도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럼 저한테 야, 너 이런 지금 네이버 도착 보장 출시 6개월 됐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어. 근데 너 꿈꾸는 이 팀장 너라면 이래도 네이버 도착 보장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합니다. 우선은 지금으로서는 장점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도 더 비싸고요. 내가 택배로 보낼 때보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한 저는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쿠팡 로켓 배송도 그랬고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초반에 기회가 있고요.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에 대해서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쿠팡 로켓 배송이 그랬듯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놓는 게 나중에 저희 후발 어떤 경쟁자들과 경쟁하는데 훨씬 유리한 곳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투자 개념이죠.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있고 이런데 왜 들어가냐? 이거는 차후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소비자들이 도착 보장에 대해서 인지 부족한 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이버에서 계속 지금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CJ 대한통운의 어떤 경험 부족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체감되지 않는 이 도착 보장의 노출 점수 이거 하반기에 로직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반기에 로직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노출 점수 개인적으로는 더 플러스 알파를 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시스템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명확하게 저는 플러스 알파 노출 이 점수를 많이 안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도 당연히 본인들 상품이 있는 로켓 배송 상품, PB 상품을 노출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본인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고 뭔가 경쟁사를 견제하려고 했던 이 도착 보장 서비스 제품들을 당연히 일반 상품들보다 노출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시기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버틸 것 같아요. 조금 힘들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 내야 된다. 캐시카우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어떤 캐시카우 상품이 있고 이거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제가 이 네이버 도착 보장 그리고 vs 쿠팡 로켓 그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네이버 도착 보장 관련돼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너무 좀 단순할 것 같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카톡 단톡방에 물어봤습니다. 저희 카톡 단톡방에 이제 워낙 고수분들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네이버 도착 보장 관련돼서 좀 해보신 분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5분이나 오야 아빠님, 손님, 이태수님, 네오님, 그냥저냥님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영상을 만들 때는 저의 생각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의견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제 생각까지 더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5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따로 또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은 네이버 도착 보장 지금 출시된 지 6개월 어떻게 좀 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